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핫스팟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마다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민 민주당 의원.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은 물론이고 네. 월, 수, 목, 금, 토, 일 필요할 때마다 부르신다고 그랬는데 별로 부르진 않습니다. 의원님 바쁘실까 봐요. 의정 활동에. 안 바쁘다니까요. 안 바쁘세요? 왜 자꾸 저를 캐릭터를 갖고 다니세요? 왜 바빠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안 바쁘다는데. 그래도 국회의원이신데 지역도 챙기시고 또 국회 회의도 다 참석을 이제 하시고 바쁘신데. 그래도 오마이뉴스 핫스팟을 네. 출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응원해주고 예,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네. 같이 동참하고. 아하. 예, 그래서 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제가 다시 또 에너직하게. 그러니까요. 힘을 얻으시는 거잖아요. 소통을 하고. 그런 점에서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을 저희 책임져 주고 계셔가지고요. 일주일 중에 뭐 여러 날이 있지만 화요일만 좀 맡기는 걸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맡고 있어요. 화요일만. 다른 요일은 노리지 마시고요. 화요일만 책임져 주세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네, 화요일만 책임져 주십시오. 자, 먼저 이 얘기 좀 여쭈고 싶어요. 이번 일요일에 판문점에서 정말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남북미 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날 줄이야.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 네, 박수. 화이팅. 화이팅. 세 정상, 남북미 정상이 어쨌든 분단과 적대의 그 장소인 판문점에서 이제 평화와 그 분열과 대립을 넘어서서 평화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통일 또는 동북아의 공동 번영 이게 시발점이 됐다, 시작이 됐다라는 점에서 아주 박수칩니다. 치고 싶습니다. 특히 물론 이제 후속 조치가 실행적으로 실효성 있게 잘 나와서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아주 꿋꿋하게 목표를 향해서 가면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회복한 거죠. 그리고 저는 단연코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그 직함 다 빼고 세 사람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단연코 돋보였습니다. 그래요? 박수 보냅니다. 왜냐? 뭐 언론에서는 조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모 여성은 셀프 패싱이라고 아주 말도 잘 만들어요. 뭐 패싱, 셀프 패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좀 쓸데없는 그런 헛소리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참 그런 얘기하는 게 가소롭습니다. 뭐냐면 정치인이고 대통령이고 그런 역사의 현장에 있다면 누구나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 본능적으로 그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트럼프 보세요. 김정은 보세요. 막 그냥 저 트럼프 대통령은 참 인상에 남는 게 우리나라에 와서도 오바마 대통령 비판하고 막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인들 모습이고 그건 뭐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또 이 일을 만들기 위한 북미 대화의 원만한 진행 또 한반도 비핵화를 조금이라도 이뤄내기 위한 그런 목표에서 비춰볼 때는 큰 그림에서 비춰볼 때는 나는 잠깐 비켜서 이렇게 있어도 있겠다라는 자기 억제, 극기 또는 겸양 이 미덕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돋보였습니다. 진짜 난 문재인 대통령 아주 매력 있는 남자. 이제 친문 의원으로 친문의 아주 맹문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멋있었어요. 사실 그게 쉽지 않는 부분이고 그게 그거 가지고 신랑이 벌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보면 우리 지금 뭐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지지고 볶고 뭐 협상하고 하는데 대부분이 불필요한 의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디에 더구나 이제 국가 원수 같으면 이제 어디에 위치하느냐 동선을 뭐 이렇지만 어쨌든 갑자기 마련된 것이고 그런 만큼 거칠고 뭐 우리 카메라맨도 막 그랬잖아요. 어지럽고 그런 와중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 비켜 있고 비켜서 주고 또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이 이렇게
앞에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네. 그런 겸양과 극기의 모습을 보인 점은 네. 정치인으로서 참 찾아보기 어려운 덕목이었다. 그러니까요. 난 예.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좀 봤으면 좋겠다. 좀 얘기 좀 하세요. 밥이라도 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실 그 G20 정상회의 이 계기를 맞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방한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 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김정은 그렇죠.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요즘에 신기술 문명의 가장 총화가 뭐냐? 플랫폼 구축이거든요. 네. 플랫폼 경제라고 할 정도로. 플랫폼. 플랫폼. 네네. 플랫폼이라고 하시죠. 플랫폼. 폼이나 폼이나 뭐 같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말로 말하면 판을 벌여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판을 벌여서 실질적으로는 네. 큰 이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에 급급해하지 않고 판을 벌여서 말하자면 한반도의 긴장 완화, 예. 평화, 다음에 비핵화 문제 해결, 네네. 그리고 남북이 한반도가 공존 번영하는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그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끄는 네. 그런 한다라는 점에서 예,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한 거 아닙니까? 초청했을 때는 이런 그림까지 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저하고 같은 위원장이네요. 네. 그렇죠. 전 사개특 위원장, 국무위원장. 어쨌든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연락 와서 갑자기 해서 당황스러웠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라고 네네.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괜히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다 예상했을 거고 네. 트럼프도 한국에 올 때는 그런 생각 욕심 냈을 테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읽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든 초대하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지만 네. 또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구걸외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강효상 의원이 뭐 네네. 무슨 뭐 외교 무슨 통화한 거에 자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보고 와달라 지난번 와달라 하니까 그거 구걸외교라는데 구걸이 아니라 그거 더 엎드린 말하면 한신처럼 밑바닥을 엎드려서 기더라도 트럼프 그게 대통령을 국익을 초대한 위한, 거는 한반도 그러면요, 평화를 위한 평화를 해서 외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오게끔 해서 네. 판문점에 오게 한 건 판을 버리려고 오게 한 겁니다. DMZ 네. 요즘엔 맞죠? DMZ DMG라고 Z라고 안 하고요. G라고 합니까? 네, DMG. 그걸 G라고 합니까? 요즘엔 G라고 하면 G. 요새 우리 때 배운 용어하고 많이 틀려요. 플랫폼. 플랫폼. 톰. 하여튼 뭐 하여간 그거 따지지 마세요. 네, FORM. 예, 맞습니다. 하여간 네. 이 판문점에서의 새 정상이 만나게 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네. 그 양반 당연히 그렇게 판을 벌이고 싶죠. 그렇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이 주판을 퉁겼지만 자기한테도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판을 벌여서 네. 전 세계에 세 사람이 모여서 이 분단과 대립과 전쟁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바로 그 동족상잔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세 정상이 만나서 이제는 평화를 구축한다. 예. 공동번영을 위한 약속의 시발점이다. 시작점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종전합의서 또 평화협정서에 사인을 안 한 것뿐이지 네네. 종전과 평화협정을 한꺼번에 한 것이다. 정말 말씀 들으니까 지금도 제가 지금 온몸에 닭살이 돋습니다. 너무 이 전율이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세 정상이 만나는 이 장면 두고두고 우리 국민들 또 전 세계 이 국민들이 보고 정말 평화와 종전 선언이 한 번에 이렇게 뭐 문서 작성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은 한 번에 세 사람이 모임으로써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걸 두고두고 기릴 거예요. 세 분의 그 세 사람의 네. 그 언동 말로써 다 그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포옹하고 분열과 악수하고 악수하고 대통령 또 월경하고 네, 16사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평화의 시작이고 네. 또 전쟁의
종말이고, 종말.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시작하는 것이고, 네. 아. 그러니까 종전 체제의 종식, 평화 체제의 시작, 네. 예, 이를 알리는 전 세계 이건 전 세계 모든 저 인류가 다 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이 시점은 예. 만약에 근데 여기서 누가 이거 장난이었어, 뭐 그냥 한번 해본 거야 이렇게 못합니다. 아유. 트럼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 김정은 위원장이 하겠습니까? 이게 뒤로 빼기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빼기 안 되고. 저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요즘 말로 이제 불가역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거슬러 갈 수 없는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다. 물론 이제 세세한 협정을 맺는 데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하는데 다소 이견 차이가 있고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흐름은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있고 조금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이런 게 있겠지만은 결국 방향은 평화로 예. 또 공동 번영으로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좀 뭐 일본이 좀 배가 아팠는지 갑자기 반도체하고 아, 디스플레이 그러니까요. 원료에 대해서 네. 수출을 못하게 딱 그렇게 규제를 하니까 그냥 니네 한번 엿 먹어봐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참 이게 근데 세상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거에서 일본이 IT 제품들이 다 스톱이 돼버립니다. 반도체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미국도 애플, 뭐 네, IBM 다 영향을 그렇고 받는 거예요. 일본 중국도 기업도. 다 받고. 그러니까 그냥 막가파식이에요. 아주 고얀 사람들이에요. 참 아베 잘못 예, 그러니까 이게 G20 정상회의 때 자유무역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지금 자기가 수출 안 한다는 게 뭡니까 진짜.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아까 아마 말씀하신 대로 예. 그 배 아픈 것도 있고 초조한 것도 있고 자기가 이 한반도 문제에 자기가 주역으로 나서고 싶어하는 그 경거망동함이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아베 입장에서 보면 G20 하고 나서 굉장히 잘난 척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좀 있으면 아마 선거 있을 거요, 일본이. 네, 그죠? 맞습니다. 아마 일본이 7월, 선거가 예, 7월 하순에 있으니까 이제 아베가 이 기세로 자기의 막 성과를 막 자랑하고 싶을 텐데, 근데 그 직후에 한반도에서 이 판이 큰 판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빗발해 버렸잖아요. 아마 그런 것도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네. 아주 얄밉게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품이 성품이 돋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앞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을 누르고 극기하고 오히려 큰 그림, 큰 이익을 위해서 네. 자신을 좀 낮추고 비껴 있는 이런 자세, 이런 정치적 자세가 네. 오히려 민족의 평화와 예. 공동 번영, 나가서 인류 평화에까지 기여를 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트럼프보다는 네. 문재인 대통령을 노벨상 후보 평화상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예. 제안합니다. 오늘 핫스팟에서 제안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죠? 네, 처음입니다. 단독 해가지고 이상민 땡땡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후보를 추천합니다. 네. 이런 분 진짜 내가 노벨평화상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표창장이라도 주고 싶어요. 국회의원 이상민 표창장. 알겠습니다. 그만큼 정말 감동적이고 예. 감격적인 순간이었고요. 예. 그 화면에 보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가는 그때 문이 열리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 문재인 대통령은 그 옆에 자기 집, 붙어 예. 있었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어쩌면 자존심도 상하고 이거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거 보는 분 중에는 뭐 그렇게 뭐 셀프 패싱이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개구로 전락했다라는 뭐 개구로 비판도 전락했다는 하던데. 그건 삐딱하게 보는 거고 네. 그 뭐 왜 계획이 있어요? 한반도의 주체인데 그러나 큰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 판을 벌여준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렇죠. 판을 벌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네. 요즘은 플랫폼 판 벌여주는 사람이 플랫폼 FOR 네, 플랫폼으로. 거기 그렇게 쪼잔하게 알겠습니다. 크게 네, 판을 벌려드리겠습니다. 판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플랫폼. 네. 다음에 오픈 소스. 그렇죠. 뭔가 이건 갖고 있는 거를 내놔서 자기가 혼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내놔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지성이 지혜가 담기도록 참여하도록 하는 그것이 세계의 문명을 산업을 선도한다고 하거든요. 정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도하는 거.
네. 난 그런 의미에서 극기와 겸양으로서 미덕을 보임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판을 크게 만들었고 네. 거기에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네. 하여튼 이렇게 판을 같이 동참해줬다. 네, 그렇게 한번 정리를 세 사람한테 해보겠습니다. 박수 보내고 네, 박수 저희가 다시 한번 보내드리죠. 그 마음을 이렇게 주위의 어떤 이렇게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네. 말고 꿋꿋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분명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 체제 그 안정화 이런 것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두루두루 그 우리 역사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이번에 일어났고 정말 판을 바꾸는 판을 우리가 만들고 또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아, 난 트럼프 대통령이요. 네. 김정은 위원장하고 딱 이렇게 만나면서 다가오면서 딱 한 말이 있죠. 뭐라고 했나요? 마이 프렌드. My friend. 아, 그 참, 야, My friend. 예. 야, 그 트럼프 대통령의 나름 매력이 있더라고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격식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이 프렌드 딱 하고. 친밀감이 있고요. 두 사람이 어쨌든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친서 외교를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진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한 것 같고 마이 프렌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도 난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네. 오늘 영어대네요. 오늘따라 영어를 저희가 많이 쓰게 되네요. 이 국제 관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우선주의. 네. 이걸 아주 좀 얄밉고, 이 사람 뭐, 저 자기네 미국이 세계에 이렇게 함으로써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네들도 이 국익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텐데, 네. 미국 국익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네. 예, 이것만 부르짖는 거에 좀 얄밉게 보이기도 하고, 아예 좀 하도 충동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별로 인상이 안 좋았는데 예, 예. 이번에 판문점에서의 그런 걸 보고 매력 있는 대통령이다 생각했어요. 예. 친 트럼프로 다시 한번 태어나셨고. 제가 친문은 뭐 또 네. 친 트럼프, 친문 친트. 친 김정은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괜히 또 네, 네. 자유한국당이 또 우리 공화당에서 또 주사파 또 뭐 저기 저 친북 세력 이렇게 종북 세력 이럴까봐 그거는 좀 조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 많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상민 의원님, 네, 반갑다는 말씀 있으시고요. 또 우리 모두 감사해야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행운이지요.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네요. 의원님 큰 정치하세요. 이런 말씀도 계시고 의원님 피부가 좋으세요라는. 관리 좀 하시나요? 요즘 피부가? 아주 원래 주어진 조건이 원래 좋으셨어요. 제 비주얼이 좀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웃음이 네. 헛웃음이 아니. 비웃음입니까? 비웃음 아닙니다. 너무나 공감하는 웃음이고요. 자, 이렇게 저희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화제를 바꿔가지고 국내 정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떠세요? 조금 떨고 계시나요? 떨리세요 좀? 뭐 어떨래요? 지금 정개특위위원장과 사개특위위원장 두 이 자리 중에 민주당에서 하나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야 교수단체 3당 대표가 합의를 하면서 하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좀 당사자세요. 제가 좀 여쭤보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아니 저는 사개특위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사개특위위원장을 계속 하고 싶어요. 제가 해서 사개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을 여야 간의 접점을 찾아가지고 네. 그걸 도출해서 좀 국민이 바라는 그런 사법개혁안을 만들고 싶어요. 경찰, 검찰, 네, 예. 법 개혁을 이끌어내고 싶은데 그러나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사개특위위원장을 다른 사람이 맡는다고 한다면 한국당이 되겠죠. 예, 좀 한국당이 되면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소속의 의원이 하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입장을 보면 좀 수사권 조정도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경찰 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수처도 좀 부정적이잖아요. 거의 뭐 거부 반대하는 완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정치적으로 정치 개혁이 전략적으로 더 필요하다. 뭐 할 때는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뭐 그건 당 지도부가 그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는데 그건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둘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네.
명동으로 갈까요? 무교동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됐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밀려서 하지 말고 민주당의 이 전국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어떤 거를 해야 전국을 주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네. 좀 더 결실을 성과를 일궈낼 수 있느냐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야지 뭐 야당이 야삼당이 어떠니까 뭐 공조가 깨지니 많으니 또 자유한국당이 어쩌니 이렇게 종속 변수로 자꾸 전락이 되면 휘둘리게 됩니다. 그럼 집권 여당으로서 네. 이 전국을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고 이 전국을 주도해야 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잘못하면 휘둘르고 이쪽에도 그리고 휘둘리고 저쪽에도 우왕좌왕 휘둘리고. 휘둘게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다. 아. 예.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결정을 해서 어느 쪽으로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은 어쨌든 지금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지금 논의된 상황을 보면 사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 위원장을 바뀌면 지금까지 논의했던 많이 그런 걱정되죠. 것들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예. 또 근데 정개특위 상황도 있으니까 그걸 민주당 지도부가 판단해서 어떤 쪽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야 된다. 의총까지 가는 거는 뭐 굳이 의총까지 가면 또 얘기가 갈릴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또 뭐 그걸 그 의원들도 어느 생각이 쪽을 다르겠죠? 그리고 어느 쪽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둘 다 놓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곤란한 판단에 관한 부분은 어느 쪽으로 가도 한쪽은 아쉬움이 남아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 지도부가 그 리스크는 안고 가야죠. 네. 대신 전국을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꾸 협상하면서 자꾸 뭐 이 종속 변수나 네. 변수에 휘둘리게 되면 안 된다.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수해야 되고 상수가 결정하는 추구하는 목표에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그 리더십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오늘도 이 야3당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정개특위를 민주당에서 맡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도 하고 뭐 정의당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이정미 대표의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야3당이 한 목소리 나오는 상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나오는 상황 이걸 볼 때 정개특위 위원장 한국당에 넘길 수는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볼 때는 야3당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야3당의 그 요구를 뿌리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밀려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게 상황을 만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볼 때 전국 타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고려를 해볼 때 정개특위 위원장은 맡고 사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 맡긴다. 다만 우려되는 거에 대한 예방책은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하든지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정개특위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담보책을 마련한다든지 뭐 그거는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뭐 야3당의 그런 의견도 나오고 한국당 의견도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할 게 지금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저 이렇게 휘둘리는 상황이 되는 건 전국 주도를 한다는 그런 역할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우려스러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만약에 뭐 가정이지만 사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 위원장이 된다,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 논의 과정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2달 남았는데 2달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아주 부지런히 제가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도 2개월이라는 것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어떤 그 과정이 남았나요 지금? 지금 대충 쟁점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의견들이 워낙 다릅니다. 다르죠, 다 입장 다르고. 그러니까 그걸 접점을 만들어내는 거. 뭐 서로 입장을 내놓고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을 함께 해야 되고 또 말하자면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법원 개혁도 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민의 권익을 지켜주는 최전선에 있는 기구인 만큼 유능해야 됩니다. 또 하나 날카로운 칼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남용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남용에 대한 예방책을 철저하게 해야 되죠. 근데 지금까지는 유능하지도 않았고 오남용의 폐해는 많았고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통제,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서 그냥 시험 한번 되면
그냥 임용 한번 되면 끝까지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권한을. 예, 그리고 누구도 통제를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었죠. 할 수가 없었고 그런 민주적 통제 방법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 네. 하나는 그 유능하게 스마트하게 그 기구를 만드는 것. 하나는 그 말씀한 대로 네. 저 민주적 통제. 통제. 다음에 오남용의 폐해가 없도록 하는 거. 그렇게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 사개특위 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공수처 법안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이제 할 일은 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정례특위도 마찬가지죠. 사개 패스트트랙에 네. 올린 거 가지고 가부간에 물으면 지금 특위는 가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패스트트랙은 이제 논의의 시작인 만큼 시한을 정해놓고 한 거니까 그 시한까지는 계속 법안을 논의해 보자. 그 시한은 궁극적으로 합의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표결을 붙이는 거고 그 안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그는 사법개혁 특위도 마찬가지고 특위도 그렇고 정치개혁 특위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어쨌든 그 2달 과정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합의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처리하면 제일 베스트한 거고 그게 또 안 되면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논의가 우려스러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목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같이 하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여당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럼 정부 주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야 3당한테도 흐르고 자유한국당에도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계속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 국정 타개책은 제대로 펼 수가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지금의 리더십을 빨리빨리 좀 신속하게 적절하게 발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뭐 특위위원장이 누가 되든 사개특위위원장이 바뀌든 정개특위위원장이 바뀌든 어차피 패스트트랙엔 올라갔으니까 그 기간 동안 논의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누가 되든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건 궁극적으로 이제 안 될 경우인데. 안 될 경우인데. 그런데 그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파행적인 후유증은 굉장히 크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건을 심의하자고 네. 논의의 시작을 하는 것도 그렇게 동물국회 난장판 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표결에 붙일 때 과연 선선할까라고 생각하면 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예상되기 다시 또 때문에 동물국회가 될 수도 있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치열하게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사개특위 위원이든 사개특위 위원장이든 정개특위 위원이든 위원장이든 사명감 갖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매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거 저는 좀 이게 협상을 하여간 뭐 1, 2당 교수단체가 네. 나눠 갖기로 한 거는 알겠으나 그러면 뭐 빨리빨리 그대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협상을 그렇게 했는데 뭐 그거 지금 뭐 그걸 바꿀 수 뒤엎을 수도 없고. 없고. 하여튼 그게 늦어지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나는 저 심상정 의원이나 뭐 정의당 입장은 알겠는데 네. 소수당을 말은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박탈감, 네. 뭐 이런 좌절감 이런 건 알겠으나 지금 같이 공조를 정치개혁만 공조합니까?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만 공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공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너무 몰아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사법개혁도 공조해야 될 의제입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이익을 위하는데 야 3당도 똑같다. 바른미래당이나 또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도 입장은 같지 않습니까? 그 사법개혁, 정치개혁 특위한다고 막 민주당이 정치개혁 특위위원장 맡아야 된다 압박하지만 그럼 사법개혁 특위는 그러면 그 사법개혁 특위는 그러면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건 그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고 압박해서도 안 되고 공조의 끈은 끝까지 여러 상황이 겹치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때문에 자그마한 이해관계 때문에 큰 그림, 큰 이익을 놓쳐서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판문점에서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이거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앞서서 내세워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비껴서 있으면서 극단을 벌여주는 그 미덕
때문에 오히려 큰 판을 벌여가지고 더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게로부터는 배워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네. 이번 사기특위, 정기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판을 벌여서 뭐 누가 맡든 간에 판을 크게 벌여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게끔 하겠다. 이렇게 뜻을 모으는 오히려 지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자, 이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어느 당에서 맡을지 이거 가지고 참 계속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정개특위, 사개특위 누가 위원장 맡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올바른 개혁으로 갈 것이냐. 할 것이냐에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심하고 공조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특위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가지고 지금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 그거 아니면 공조 깨진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공조 깨질 일이 아니죠. 그거는 공조를 더 붙일 일이지. 그러니까 판을 크게 키워서 네.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서로 협조를 더 공고히 하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말하자면 그거는 자유한국당에 특위위원장 줄 수 없다라고 하는겨. 합의를 하든가. 바른미래당도 그 3당 합의할 때 참여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민주평화당이나 민주정의당도 대충은 대략은 알고 있었잖아요. 네. 뭐 네.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뭐 논란이 있지만. 뭐 그 사전에 그 얘기된 부분이 있다. 뭐 그러면 이런 얘기, 민주평화당 보고 저 정개특위위원장 맡아라, 뭐 사기특위위원장 맡아라, 감나라 콩나라 할 게 아니라 3당 합의가 잘못됐다고 깨야죠. 깨라고 요구를 해야죠. 거기서부터 생긴 문제인데. 그거부터 요구를 하고 그 나갔어야지. 바른미래당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 자신이 합의해놓고 뭐 이래라 저래라 네, 이제 네. 와서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누구 잘잘못 또 특위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네. 이런 거 가지고 작은 싸움할 게 아니라 그건 정력 낭비다. 더 큰 그림으로 더 큰 판으로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하는데 일로 매진하자 이런 네. 제안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 간에 또 이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요. 뭐 손학규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이 위원장 얘기를 했지만 오신환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교수단체가 원내대표가 합의한 건데 왜 그걸 대표가 뭐 이렇게 하냐 뭐 이런 식의 또 불협화음도 있다. 이 말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에 결정이 나겠죠. 결정이 나서 사개특위위원장을 계속 할지 아니면 물러나게 될지 뭐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혹시라도 한국당이 사개특위위원장을 맡게 되면 어떤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잘 안 될 시에 뭔가 우리가 이걸 좀 건너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막을 수 있는 대응책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런 이제 어떻습니까? 사개특위에서 철저하게 실력으로 무장하고 또 그 방향으로 가게끔 흔들림 없이 그런 국민과의 대화, 소통, 네. 또 여야 간에 의원들 간에 그런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좀 아주 철저하게 치열하게 더 가열차게 치열해져야겠다.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사실 보면은 사개특위 회의할 때 거의 뭐 일당백으로 한국당 간사와 싸우기도 하고 사이다 발언이라는 영상도 막 올라와 있고 막 그러던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한국당이 위원장이 되면 좀 회의 진행이나 이런 것도 이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볼 때는 좀 쉽지 않은 좀 뭔가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걸 좀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돌파를 해야겠네요. 예. 네. 하여튼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요. 이에 대한 공과는 반드시 평가를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하여튼 여야 3당 간의 합의 협상으로 인해서 합의를 이룬 안을 보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그 경로가 네.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하. 어쨌든 그것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질 때의 절박감 또 치열함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도 뭐 사개특위위원장을 하든 안 네, 하든 예. 하든 그 노력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참 저희가 다음 주에 뵐 때는 어떤 결정이 나 있을 텐데요. 힘내시고요, 의원님. 힘이 넘칩니다. 힘내시고 저희 넘칩니다. 하스파 저희 시청자분들이 계시니까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네.
항상 저희 박정환 핫스팟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또 사법개혁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말씀을 힘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의원님 또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이걸 좀 마무리 좀 하고요. 안 바쁩니다. 아니, 바쁘시잖아요. 바쁘실 예정인 의원님과 이거 좀 마무리 좀 해보고요. 오늘 이렇게 판문점 이 새 정상의 만남 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끝으로 그 마지막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의 발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방송에서 한 말씀 그래도 해주시죠, 시청자. 아니 뭐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혹시나. 예. 뭐 그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나 그걸 제가 사법개혁 특위위원장을 계속 하든 네. 또 뭐 마치든 관계없이 그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은 저 또한 제가 해야 될 소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님의 뜨거운 정치 오늘 화요일 코너는 이것을 좀 마무리하고요. 저희 방송 이후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 어제 저희가 인터뷰했었는데 저희 시스템상 생중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녹화 중계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초선이잖아요. 네, 조선이죠. 저보다 덜 바쁠 텐데 생방송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어제 시스템 때문에 잘 안 됐고 녹화 방송을 좀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월요일은 김종대 의원, 화요일은 이상민 의원 이렇게 저희가 배정을 해놨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월화 투톱으로 좀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박수로.